그 다음으로 살펴볼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함수는 바로 버셔타인 디스턴스입니다. 버셔타인 원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얼스무버 디스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이 붙은 이유는 x, y 절대값에 1 제곱을 했기 때문에 버셔타인 원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셔타인 원 디스턴스는 PR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하고 PG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의 결합 확률 분포 모든 가능한 셋을 만약에 파이 PRPG라고 하면은 이 파이 PRPG에서 하나의 원소를 R이라고 하고 이것을 뽑아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X, Y를 또 뽑아내고 그 다음에 X-Y의 절대값 한 것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버실타임 원 디스턴스입니다. 버실타인 원 디스턴스를 또 다른 말로 얼스무버 디스턴스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뜻은 바로 PR이라고 하는 어떤 확률 분포에서 PG라고 하는 또 다른 확률 분포로 질량, 매스를 옮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어떤 분포를 가정해 보면 이렇게 블록으로 질량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이라는 것의 질량이 이런 질량과 이런 질량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PG라는 매스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버셔스타인 디스턴스 또 다른 말로 얼스무버 디스턴스는 PR이라고 하는 짙은 회색에서 그 다음에 연한 회색을 나타내는 PG로 어떤 이 질량들을 옮겨버리는 방법들이 각각 거리를 갖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것을 바로 디스턴스로 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 R의 방법들을 몇 가지 한번 나타내 본 것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만약에 이렇게 블록 형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질량들을 블록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 여섯 번째 블록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블록들을 그냥 PG라고 하는 칸들로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를 예를 들어 첫 번째 블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 블록을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 이쪽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렇게 옮겨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블록은 이쪽으로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방법으로 옮겨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1, 2, 3, 4, 5, 6 이런 방식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R들 이런 방법들이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을 한번 차트로 옮겨보면은 이쪽이 PR 그러니까 짙은 회색 요 짙은 회색의 또 확률 변수들 그러니까 요 1, 2, 3, 4 이런 값들 실수 값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쪽이 PG의 4, 5, 6 그러니까 이쪽 PG가 존재하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블럭들 중에서 4로 간 블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5로 간 블럭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2에서 있는 블럭 그러니까 4라는 블럭이 6으로 갔으니까 6에 1이 되고 7번과 8번 블럭이 각각 6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6에 또 1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럭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세 번째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표가 바로 결합확률 분포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PR이고 PG라고 했으니까 PR이 1일 때 PG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PR이 2일 때 PG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PR이 7일 때 PG의 모습 PR이 8일 때 PG의 모습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1일 때 라는 말은 요 블럭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라고 할 때 P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6에서의 두 개, 5에서의 한 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한 개.
r이 2일 때, 그러니까 요 4 블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5에서만 하나 갖는 이러한 모양을 갖는 0, 1, 0,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이고 이쪽은 0인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PR이 몇일 때 PG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결합확률 분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에 따라서 결합확률 분포들이 다양하게 생성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여기 보이는 파이 PRPG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들이 각각 결합확률 분포의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때 버슐스타인 디스턴스를 구한다 라는 것은 각각의 블럭들,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블럭들에 대해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차를 구한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블럭은 첫 번째 위치에서 네 번째 위치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1-4가 되고요. 두 번째 블럭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출발을 해서 다섯 번째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1-5가 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1-5, 네 번째는 2-6, 다섯 번째 블럭은 7-6, 여섯 번째 블럭은 8-6, 이렇게 각각의 어떤 디스턴스 x-y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하고 익스펙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다 더한 값이 18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6으로 나누면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값이 디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들을 각각 구하면은 이것도 나누기 6하고 나누기 6을 하면은 각각 값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인피머먼 값이 버슐스타인 디스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슐스타인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겐 신경망을 학습시켜보자 라는 것이 바로 WGEN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리얼 데이터 분포하고 PG라고 하는 페이크 데이터 분포가 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겐과 같은 경우는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민맥스 문제를 풀자,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미니마이즈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하는 이러한 익스펙테이션 식을 구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자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WGEN과 같은 경우는 PR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하고 PG라고 하는 확률 분포 두 개의 결합 확률 분포들을 각각 구하고, 이 결합 확률 분포들 중에서 하나를 택한 다음에 그 중에서 X하고 Y를 뽑고 X-Y를 한 다음에 그것들의 절대값을 씌운 것,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구하고, 이 포인트들을 여러 개 구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하고, 이 익스펙테이션 한 값들을 구하고 결합확률 분포들마다 구한 익스펙테이션 값들에 대해서 인피멈 가장 낮은 값들을 택하자라는 것이 바로 WGEN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결합확률 분포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뽑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찾기 어렵고 신경망이 학습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러비츠-루벤스타인 듀얼리티를 활용해서 맥스 문제로 치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 이러한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리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리티를 바탕으로 이러한 구조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FW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1립시츠 함수로 제약을 하는 어떤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GEN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Theorem 1, 2, 3를 활용해서 버슐스타인 디스턴스가 과연 사용하기에 적절한 디스턴스인지, 그리고 컨트러비츠-루벤스타인 듀얼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려면은 미분값이 필요한데 그 미분값이 존재하며 그 다음에 그것이 학습 가능한 모양인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Theorem 3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WGEN에서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칸트비치 루벤스타인 듀얼리티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출처를 써 놓았으니까 이것을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칸트비치 루벤스타인 듀얼리티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레귤러 메저라든가 라돈 메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따로 측도론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분야가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설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 능력상으로 이것을 짧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렇게 출처를 참고해 주시고 따로 학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Theorem 1과 Theorem 2, Theorem 3에 대해서 적어 놓아 보았고요. 보시면 여기 Theorem 1에 대한 증명,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넣어 봤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디퍼런셔블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할 경우 뭐 여기에 점이 있으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어디로든지. 근데 반면에 디스컨티뉴어스 할 경우에는 학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분의 어떤 정의, 조건들 중에 하나가 컨티뉴어스 하다, 그러니까 구간 컨티뉴어스든 아니면 전체 컨티뉴어스든 컨티뉴어스한 것이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컴팩트라는 것은 closed 되고 bounded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closed라는 것은 닫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bounded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유계이다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유계라는 것은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범위에 있어서 이런 경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closed 됐다 라는 것은 이 경계를 이 어떤 안에 있는 집합, 그러니까 이게 집합 A라고 하면 이것이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제 립시츠 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립시츠 1이다, 그러니까 1 립시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fx 마이너스 fx 프라임을 절대값 씌운 것 분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인데, 이제 x하고 x 프라임은 x라고, 그러니까 라지 x라고 하는 정의형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을 의미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뭐 같거나 작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떤 f라고 하는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립시츠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어떤 변화값,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값들이 이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특정 값을 넘지 않도록 변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라데마워 시어럼에 의해서 디퍼런셔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이제 칸트비치 루벤스타인 듀얼리티를 활용하는 어떤 조건들 중에 하나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어럼 2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 하고 토탈 베리언스는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버셜스타인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분포 수렴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어럼 3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값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셜스타인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어럼 1, 2, 3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WN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거의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ncritic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로서 디스크리미터가 없어지고 critic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ncritic은 이 디스크리미터를 돌릴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5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게 5번의 이터레이션을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하고 5번 돌고 한 번 하고 5번 돌고, 그러니까 이것이 수렴할 때까지, 원하는 분포와 수렴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것부터 보면은 PR로부터 M개, 그러니까 M개라는 것은 배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개의 x들을 샘플링하고 pg로부터 m개 똑같은 배치 사이즈의 z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샘플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이전에 알아보았던 칸트로비치 루벤스타인 듀얼리티에 의한 버슐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것을 RMS 프롭이라고 하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이 가중치를 클리핑 해주는데요. 이 클리핑을 논문에서는 0.05 제약을 두었고, 그다음에 이런 제약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값들이 바운딩, 어떤 특정 값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n번, 5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pg로부터 m개,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개만큼의 z들을 다시 샘플링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한 미분값을 이렇게 시어럼 3에서 나온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MS 프롭을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가는,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펑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요 맥스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 요 구조에서 크리틱으로 이렇게 가고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학습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W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네, 긴 설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